저희가 지리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풍수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게 배산임수이죠. 배산임수. 배산임수라 하는 거는 산을 드물지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곳, 그런 곳에 집을 짓거나 사람이 살아야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집을 짓고 뒤에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구해오고 앞에 강에 가서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아주 좋은 자리를 이렇게 배산임수고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배산임수라 하는 부분은 제가 다른 의미, 지리학적으로 보면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내려오는 게 산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산은 어떻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는 거를 기복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산은 기복으로 하면서 이렇게 낮게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 그랬죠. 산이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있다가 물을 만나게 되면 산이 그 자리에서 멈춘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산이 가다가 멈추는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보면 이 부분이 산의 앞 부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배산임수라는 거는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집을 짓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묘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산이 있고 무조건 물이 있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이 배산임수라는 거는 이렇게 산이 앞과 뒤가 있다 그런다면 이렇게 산의 앞부분에 묘나 집을 쓴다는 어떤 그런 지리학적인 의미가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산이라고 하는 거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는 이 부분이 산으로 말하면 우리가 산의 뒷부분이 되고, 사람으로 말하면 이 뒤통수 부분입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 뒤통수 이 부분에다가는 어떻습니까? 집이나 묘를 쓰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도시가 개발됨으로써 땅이 효율화를 위해서 택지를 분할하고 도로를 내면서 어떻습니까? 산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 부분에가 도로가 많이 생기죠. 강주로 말하면 돌고개나 까치고개, 잿등, 이렇게 등이나 고개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산이 넘어가면서 어떤 산의 뒷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산의 뒷부분에다가 집이나 어떤 묘를 조성했을 때 그 피해가 자손들한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 배산임수라고 하는 거는 산을 등을 지고 강을 바라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산이라는 것은 물을 만나게 되면 그 산에 수명을 다하게 되고, 어떤 음양의 원리로 산은 음이요 물은 양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산은 이렇게 물을 만났을 때 과일나무에 열매가 맺듯이 우리가 살기 좋은 자리, 명당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의 앞과 뒤 방금 전에 공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산의 앞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산의 앞은 경사가 완만한 곳,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완만한 부분을 저희가 산의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의 뒷부분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경사가 급한 부분을 산의 뒷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또 하나는 양지 바른 곳, 산의 앞부분은 양지가 바르고 햇볕도 잘 듣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뜻한 남쪽이 앞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앞이라고 생각하시고, 산의 뒷부분은 반대로 산의 뒤는 음침하고 어떤 어둡고 습기가 많고 이런 거 산의 뒷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앞부분은 흙이나 모래로 많이 돼 있고, 뒷부분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바위가 많이 돼 있고 괴석으로 돼 있고 어떤 안 좋은 흙들이 있고, 산의 앞부분은 나무도 소나무나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고, 뒷부분은 어떤 안 좋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산의 앞과 뒤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하셨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리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이 오고 있다가도 물을 만나게 되면 끝나게 돼 있죠. 이렇게 끝나는 부분, 물을 만나는 부분이 산이 앞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을 보시면 산이라는 것은 완만하고 앞부분이 이게 앞이고 생각하고, 산이 이렇게 완만할 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다는 겁니다. 완만하고 해가 잘 든다 해고 앞이 아니고,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물이 있는 부분이 산의 앞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어르신들 이제 사진으로 쉽게 이제 산의 앞과 뒤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떻습니까? 산이 오고 있다가 이렇게 물을 만남으로써 산은 그 수명을 다 하는 거고 산이 끝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물이 감고 돌았을 때 우리가 산의 뒷부분은 이 부분이겠죠. 산이 이 뒷부에 지금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왔죠. 이때 산의 앞부분이라 하는 거는 이 부분을 저희가 산의 앞부분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의 뒷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이 되겠죠. 뒷부분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산의 옆이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은 앞이 있고 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살고 계시는 집도 산의 앞부분에 있는지 뒷부분에 있는지를 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고, 도시는 어떻습니까? 산을 삥 둘러가지고 집들이 다 지어져 있죠. 그랬을 때 어떤 산의 앞부분이 어디고 뒷부분이 어딘가를 아시려면 제가 이렇게 물을 관찰하셨을 때 물이 감고 돌거나 물을 만나면 끝나는 지점, 이런 부분을 관찰하시다 보면 산의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사진을 한번 보셨을 때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항공에서 찍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리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산의 이 앞부분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지리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나 현장에 가가지고 이 산의 모든 기운은 이쪽 편에 왔다. 이쪽 편에 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산이 뒤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은 이 앞부분에 있겠죠. 이 옆부분보다는 산의 앞부분이 이 부분이 기운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 현장에 가가지고 산의 기운이 여기에 산의 중심 기운이 왔다, 모든 기운이 여기 왔다 그러면 제가 산의 앞과 뒤만 보신다 그래도 산의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에 모든 기운이 와 있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산의 앞부분인지 뒷부분인지 혹은 옆에 있는 비탈인지를 확인하신다 그러면 제가 여러가지 지리 원리를 모르시더라도 산의 앞과 뒤만 보시고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인지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자리인지를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단면적인 사진을 보고 비교하셨을 때, 이 산이라는 건 지금 이렇게 행룡에서 왔을 때, 어떻습니까? 이 물을 만났을 때 산은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중앙에 있는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꼭지점의 앞부분을 제가 산의 앞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을 기준해서 산의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을 산의 뒷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다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제가 집을 짓거나 묘를 쓰거나 사람이 살았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 꼭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앞면에다가 아파트를 짓다거나 집을 짓거나 묘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의 앞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산이 물을 만났을 때 끝나는 자리, 이런 부분에가 저희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고, 이 보시는 것 같이 산의 앞뒤 말고도 옆 말고도 앞부분에다가 제가 집을 지시는 거고, 제가 외국 같은 경우는 조망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습니까? 낮은 곳보다, 낮이고 온팍하고 계곡보다는 높은 능선상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선상에 집을 짓게 된다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산을 뒷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그 앞부분에다 집을 짓는데, 그러지 않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자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 빔을 꽂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최근 들어와서는 이렇게 산에다가 집을 지은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통상 이렇게 아파트를 짓거나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거는 산이 이렇게 있었던, 예전에 이렇게 산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최근 들어서 저희가 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산을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집을 짓게 되죠. 지금 이렇게 빨간 이 부분까지 평탄화 작업을 한 겁니다.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를 지금 그림과 같이 1번, 2번, 3번, 4번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지었을 경우에 저희가 예전에 평탄화 작업을 하게 되면 모르시게 돼 있죠.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아파트를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하신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공부하신 대로 산이라는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앞부분이죠. 산의 앞부분은 이렇게 3번과 4번이 앞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연을 파괴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우리가 산을 없앤다 하더라도 어떤 지기의 힘이라는 것은 산이 없어졌지만은 그 지기의 힘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도로를 낼 때도 산을 파괴하지 않고 우회를 한다거나 집을 지을 때도 산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바닥을 깎지 않고 어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서도 저희가 어떤 지기의 힘이라는 거는 산을 없앴다 해가지고 지기의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저희가 아파트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1번, 2번 산의 뒷부분에 있는 1번, 2번보다는 산의 앞부분에 있는 3번, 4번이 훨씬 더 좋다는 거고, 이 부분을 뭐 풍수가 가야지만이 그 자리가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전의 상태를 보시게 된다 그러면 산의 뒷부분과 앞부분만을 가지고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에서는 평탄화 작업을 하기 전에 능선상에 위치되어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거고, 예전에 계곡에 있던 아파트는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수맥도 많고 어떤 아파트의 균열도 많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국립지론에 가보면요, 20년, 30년 전에 있는 지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나기 전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전에 있는 모든 어떤 지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고 이렇게 산의 앞뒤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